제한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다리 승지 안전고리 체결 시 위험하기도 한데 안전고리 체결이 회사 규정인지 아니면 산안법에 통용되는 방안인지 궁금하고 혹시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다리 올라갈 때 안전고리 체결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채택하거나 임의로 채택하지 않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이어받은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 44조에 보면은 이 추락, 떨어짐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대에서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설비라는 것이 안전고리를 사용하는데 안전고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제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이제 추락재해 방지 표준안전 지침이라고 하는 노동부의 고시 그리고 안전대 구체적으로는 안전대 사용 지침이라고 하는 이 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코시아 가이드에 자세한 내용을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다리에서 작업 수행을 할 때 안전고리 체결점이 없는 경우 안전관점으로 작업 중지권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고객 관점으로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이제 작업 중지권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어떤 느낌으로 말씀하신 물어도 나왔는데 이 작업 중지권은 2022년에 이제 개정된 소위 김용균법이라고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처음 들어간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상급자 또는 관리감독자한테 보고해야 한다 이런 표현으로 돼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이제 급박한 위험이라는 게 뭐냐? 급박한 위험이라는 건 지금 당장 이 상태를 피하지 않으면 다치거나 또는 뭐 중상해를 입는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이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이제 관리 감독자나 상급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땐 그걸 이유로 해서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불이익을 주지 못하는 건 말하자면 이제 임금을 안 준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일을 안 했다는 이유로다가 이제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그 작업 중지권을 소위 행사해서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피해서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임금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근로자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인데 그 반대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산업재해다. 그런데 그럴 때 작업 중지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작업 중지권의 남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징계 규정으로 삼을 수 있는 거라시란 말씀입니다. 작업 중지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무겁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회사 차원에서 바람직하기는 이런 것들은 이제 취업 규칙의 일종의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어느 경우에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상세히 규정해 놓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무조건 지금 말씀하신 작업 중지권을 사용하거나 또는 뭐 행사한다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니고 다른 방법을 관리 감독자 본인 스스로 이렇게 모색해 가서 작업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나는 몰라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작업을 중단하거나 이제 작업에서 떠나면 다른 연속되는 작업도 있고 같이 하는 작업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무조건 이제 그 작업을 중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탑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옥탑에서 물건을 이동할 때 도르래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도르래의 정확한 사용 지침이나 중량 가능 무게 등이 궁금합니다. 도르래는 이 물체를 상하 좌우 운반은 물론이고 크레인이나 리프트, 승강기, 항타기, 항발기 등에 사용하는데 이 도르래라는 설비의 장치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별도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이제 각종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인증 기준에서 부품의 하나인 도르래에 대해서는 일정한 하중에서 풀림이나 되감김, 우리 건과라고도 하는데 어렵게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 또는 건축 현장에서는 이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거기에 이동시킬 목적으로 물체를 일정 중량을 도르래 이동 시험을 좀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그 큰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층에서 시멘트를 한 20kg짜리 5개를 묶어가지고 낙하시켜 본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2m 상공에서
이렇게 떠 있는지 실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이제 도르래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독립적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눈대중으로 지탱 가능한지 가늠을 해보고 상당한 무게일 경우 이제 시험을 해본 다음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첨언드리자면 도르래 제조사의 명세서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예. 그 보면. 제조사의 요건에 맞춰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 제조사에서 이제 보통 이제 나올 때 그 허브의 재질이라든지 그거의 무게라든지 정격 하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끈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 끈은 뭘로 사용을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있으니까 그 소위 얘기하는 스페시피케이션, 이 스펙을 보고서 그걸 잘 지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네, 교수님도 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마인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작업 형태라든지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느라든지 뭐 근로자들이 남녀 구분, 연령 구분,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안전 마인드 관련된 것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안전 마인드라는 건 이제 안전하게 일을 해야겠다, 안전해야 된다는 이제 어떤 의식 구조를 이제 내면화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조직에 있어서의 안전 마인드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상급자, 관리 감독자, CEO 등의 솔선수범, 그리고 안전에 관한 신상 필벌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갖춰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고객 파트 구성원들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인데요. 혹시 현재 자사에서 사용되는 안전모와 소방관들이 착용하는 경량 안전모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희 고객 파트는 실내 작업이 많은데 이런 경우 현재 보급되는 안전모 사이즈가 너무 커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안전 인증을 받은 경량 안전모가 있으면 자사에서 보급되는 안전모와 차이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선 그거에 대한 답변의 대전제로서 이 사고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 사고가 날 것이다 이런 말들은 좀 틀린 거예요. 사고는 언제 발생하느냐, 이 시간에 관련된 현상입니다. 어디고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모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 추락이나 충돌 그리고 감전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이 경량 안전모를 착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또는 이제 가끔 좁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제 안전모 때문에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가 좀 나쁘고 부딪힐 염려도 있고 이제 사실상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이 감전, 추락, 충돌 등의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라도 소위 자전거나 오토바이 헬멧 같은 경량 안전모만 착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환경미화원들이 특히 이제 이 청소 작업원들이 불편을 호소해가지고 2022년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서, 소위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적이 있어요. 거기 따르면 이제 모든 작업의 장비는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인증받은 청소 장비를 착용하고 뭐 보호안면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착용하고 청소 작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 조건에 따른 안전모, 안전화, 방진 마스크를 소위 안전인증 기준에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청소원의 경우에는 뭐 상하차하는 사람들, 가로 청소하는 사람들, 운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데, 가로 청소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량물을 운반하지 않고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하고 이렇게 특성을 감안해서 산업 현장에 사용하는 안전모보다 가벼운 경량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음 이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떤 작업을 함에 있어서 안전인증 기준에 합격하지 못한 안전모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좁은 장소라든지 그 안전 위험 없다고 생각하는 장소에서도 불치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실제 있거든요. 이제 어느 때인지 몰라도 그런 경우에 내가 보기에 감전의 위험, 내가 보기에 추락의 위험, 내가 보기에 충돌의 위험이 없는 것이지 실제로는 상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둑이하게 우리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이제 오래된 시설물에서 떨어질 염려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이러다가 무슨 이유로 넘어질 염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지 안전인증 기준에 합격한 그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안전인증의 기준에 합격하지 못한 안전모,
뭐 오토바이용 헬멧용 경량 안전 뭐 이름이 뭐든지 간에 그런 걸 썼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기타 회사 내부에서 이 충분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 안전모를 쓰고 작업을 하라고 돼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인증 기준에 합격한 거를 사용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거든요. 뭐하러 회사에서 우리 회사원들을 우리 구성원들을 불편하게 하라고 일부러 그러겠어요. 다 충분한 이 사전 안전 사고 예방 조치를 일환을 하는 것이니까 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 한파 폭염 시 고위험군 작업자들은 10분에서 15분씩 1시간마다 쉬게 돼 있는데 일반 야외 근무자들은 산안법상 정해진 휴식 시간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폭염이라고 할 때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있는데 폭염주의보는 이제 33도 이상 되는 날씨가 2일 이상 계속될 경우,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이 2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 이제 기상청에서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내리는데 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는 거를 정부에서 마련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10분 내지 15분마다 휴식이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33도 이상인 경우는 1시간에 10분, 35도 이상인 경우는 1시간에 15분 이렇게 이제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쉽게 하면 열사병이죠. 이제 열사병에 대해서 이제 그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가 이제 온열 질환 예방 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일정한 기온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이제 야외 작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사실은 따로 이제 그 우리 기준이라든지 코샤 가이드라든지 이런데 명문으로 정해놓은 건 없는데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는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이 5월 13일 날인가 기상청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발표를 했어요. 말하자면 금년에는 이제 더위가 또 빨리 오고 더위가 더 심할 거라는 것이죠. 이제 5월 달에 그렇게 한 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6월 며칠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따로 이 5개 작업자 안전에 관한 권고라는 걸 해가지고 그전에는 38도 이상인 경우에는 5개 작업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35도씨 이상인 경우에는 5개 작업을 중지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작업 권고의 형식으로 하고 있죠. 5개 작업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될 분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의 내용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1981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까지 기본적으로 그 산업화 시대에 육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도 알다시피 이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바와 같이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보화 시대의 근로자를 소위 지식 근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보화 시대의 지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바뀌어야 되고 바뀔 예상이 됩니다. 법 이름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일하는 장소 중심으로 소위 법에서 말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법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서비스업이 많이 발달하고 이제 그 프리랜서 노동자도 많아지고 플랫폼 노동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안전 문제를 규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사업주를 규제하는 일변도로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했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준수해야 되는 내용들도 제시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의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와 개선해야 하는 방향 잘 이해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반으로 처벌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실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본 성격,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역사, 다른 나라의 사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얘기해 좋은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을 법에 좀 명확하게 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주의 기준 준수 의무 같은 것들은 이제 잘 돼 있는데 이에 상응한 이 근로자의 지켜야 되는 바, 말하자면 근로자에게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11가지밖에 없어요. 사업주에 대해서는 뭐 아주 말 그대로 한 100여 가지가 넘게 되어 있는데 사업주와 근로자의 책임을 똑같진 아니지만서도 사업주가 의무를 다했을 때 그 의무에 부응해서 근로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적절한 어떤 그 직간접 강제 방안이 법에 좀 이렇게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중에 다른 선진국, 특히 교수님이 경험하셨던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느낌을 조금 더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법 문화 내지 법 감정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예시를 좀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안전 감독 같은 걸 나갈 때 회사에 미리 이제 통보를 해요. 유선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기준이 있어요. 이러저러한 데를 가서 조사를 한다. 당일날 아침에 와서 난수표로 찍어서 정해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은 대개 2사람이 나갑니다. 이제 과외 책임자를 할지라도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딜 찍어서 이렇게 나오는 데를 둘이 그날 나가는 거예요. 소위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프라이어 노티스, 이 사전 통보라는 것은 없는 것이 노멀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컨대 이제 근로자의 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참석자 명부가 어디 금어리고 언제는 서류를 보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물어봅니다. 이제 당신이 이러저러한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에서 지켜야 될 사항은 뭔가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전격 전압은 뭐를 쓰고 있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안전 교육을 이수했나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제. 회사에서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취업 규칙, 사규에 안전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열거가 돼 있어요. 그런 걸 위반하면 옐로우 슬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딱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반으로 나눠서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은 이제 이 사람이 갖고 반은 내가, 감독자인 내가 갖고. 그래가지고 이런 게 3번 쌓이면 해고입니다. 그래서 여관에서는 사람들이 안전에 관한 사항들 때문에 무슨 뭐가 위반하거나 그런 일이 정말 없죠,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은 많이 이제 그렇게 한다는데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관한 것들을 몸에 배도록 하는 게 있어요. 유치원에 입학을 하면 이 네이버 맵이라 가지고 이 집 근처의 지도, 그리고 우리 유치원 근처의 지도를 다 그립니다. 이제 화면에 보여주기도 하고, 실제 이제 쭉 인솔해서 같이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도 몸에 좀 이렇게 말 그대로 그 체화되는 것이죠. 이제 많이 우리랑은 다르게 좀 인상 깊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수님의 오랜 기간 누적된 노하우를 잘 들어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